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수익의 문을 열어주는 비밀번호 4848. 지금부터 시장의 핫 종목들의 살 때와 팔 때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타이밍 저격수 김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시장의 핫 종목들 알아볼 텐데요. 계속되는 조정장에 하루에도 12번 내 주식과의 헤어질 결심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남은 하반기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선 적절한 갈아타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부터 개인들이 많이 탑승한 대표 종목들의 환승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주가는 올해 들어서 200% 이상 상승하면서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던 대표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 줄곧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토막 수준으로 네. 하락을 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을 보였는데요. 일단 하락한 요인을 살펴보면 사실 하락한 요인은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6월 14일 최고점에서 정확히 50%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하는 데까지 석 달밖에는 걸리지가 않았어요. 정확하게는 8월 5일 날 패닉셀이 있었기 때문에 2달 걸린 겁니다. 가격대로 보면 지금 가격대에서 최고점까지 상승하는 데에도 석 달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 정도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상승할 때 호재가 있듯이 하락할 때는 악재가 분명히 동반이 되어야 하지만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도체 섹터에서 나오거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악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승했으니까 당연한 조정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흘러내린 한미반도체. 남은 하반기 조금 더 버티면 다시 좋은 날을 맞을까요? 아니면 미련 없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김호영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이거는 어떤 의견이신 걸까요? 일단은 지금은 보유해서는 안 됐었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환승을 하실 필요는 없고 보유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비중이 될 텐데 네. 매도 기회를 상당히 충분히 줬습니다. 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 기회 충분히 줬고 최고점 자리 이후에 뭐 매수를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매수했다면 소액만을 매수를 했어야 되고요. 비중을 크게 잡았다면 잘못 판단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비중 조절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신의 역할을 충분하게 하면서 기쁨을 안겨준 종목인데 네. 지금 조정은 과했던 상승에서 거품을 걷어내고 자기 주가를 좀 확보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한미반도체의 상승세가 언제부터 시작됐다 말이 많은데 정확하게는 15,000원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9만 원에 도달했으니까 10배가 오른 거잖아요. 네. 상당히 많이 올랐던 만큼 과도했던 상승은 분명히 맞고요. 반면 다시 10,000원대를 회귀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기업이 성장한 것 자체도 팩트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두 가지 의견에서 적절한 자기 주가를 찾는 과정이고 바닥이 확인되는 구간에서는 다시 공략을 해도 되기 때문에 소액을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보유, 만약에 비중이 크게 잡히신 분들은 좀 비중 조절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의 분석과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죠. 바로 네이버입니다. 자,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네이버 주가 끝도 없이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이젠 진짜 바닥이겠지 하는 믿음으로 올해 계속해서 네이버 주식을 쓸어 담고 있는데요. 사실 금리 인하 기대감의 바이오주, 2차 전지주도 반등세를 펼쳤는데 유독 대표 성장주인 네이버, 카카오만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이버 주가가 제일 좋았던 때가 네.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에 제일 좋았다는 얘기는 올해 내내 주가 흐름이 안 좋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문제는 실적 호조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고 실적은 만들어내고 있고요. 특히 2분기, 지난 2분기는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만들기도 했는데 결국 네이버 주가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가는 이유는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가
이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짓눌러 버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라인 사태로 인한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진 영향도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업종인 카카오를 비교를 해보면요. 카카오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네이버랑 똑같은 차트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고금리로 인한 이런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개인 투자자가 네이버에 대한 희망 고문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 빠른 계좌 수익을 위해선 네이버를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버티기와 버리기 사이에서 현명한 대응책 제시해 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보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환승하기 너무 많이 늦었기 때문에 네. 지금 거의 역대급 저점이고요. 최고점 대비해서 낙폭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매수한 분들은 바닥권에서 매수한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역대급 저점이지만 반대로 실적은 역대급 호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랑 주가가 이렇게 괴리감을 보이는 종목도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이 같은 평가를 반영하듯이 네이버 최수연 대표를 비롯해서 임원들의 주식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는 네이버 주가가 경영성과 등 그러니까 말하자면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과도하게 하락했다라는 일련의 신호라고 볼 수 있겠고 네이버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에 따라서 성과급이 결정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뭐 임직원들이 모두 배수진을 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이버의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볼까요? 바로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상반기 AI 밸류 체인으로 분류되면서 전력기기 관련주가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전력기기 대장주 HD 현대일렉트릭 역시 올해 들어서 300% 이상 상승하면서 코스피 주가 상승률 1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면서 추가 상승 기대감을 키웠지만 한동안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 흐름이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조정 구간인데 네. 사실 주가가 쉼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달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섹터를 대표하는 대장주들, 이 대장주들은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가지고 3개월 정도를 쉬면서 바닥을 또 다져주고 다시 상승을 해주는데 이 하락하는 3개월 동안 왜 빠지는지 계속 궁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승 구간 자체에 대해서 그만큼 조정 구간을 받는 거니까요. 이 이유가 있다면 3개월간 빠지는 게 아니고 바로 당일날 장대 음봉에 급락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 7월 24일 이후에 한 달 반 정도의 25% 조정 구간인데 이 정도면 긍정적인 조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HD 현대일렉트릭 반등을 기회로 매도 후 다른 종목으로 환승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유를 가지고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대응책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도 보유를 들어주셨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이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시장인 북미 지역의 매출은 이미 5년치를 확보한 상황이고 주가에 선반영됐다 하더라도 최근에 조정 구간으로 인해서 이 거품은 제거가 됐고요. 무엇보다 이 북미 지역은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완전히 배제한 시장입니다.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만큼 국내 기업들에게 동무대가 될 거고요. 이는 전력 설비 기업들 전체적으로 직접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도 만나볼까요? 바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작년 개인들의 러브콜이 집중됐던 대표주이기도 한데 올해 계속된 하락에 소위 물려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적과 업황 악화로 주가 부진이 계속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계속해서 부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에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저가 매수는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내년에 이제 뭐 업황 개선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지난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너무 과도했고요. 뭐 리튬 가격이 상승하긴 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댄 주가 상승은 금방 마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실적도 계속 악화되는 과정인데 주가 역시 포스코 퓨처엠도 주가 역시 계속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유한 분들 대다수가 손실을 기록 중이실 텐데 계속되는 하락에 소갈이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다려야 할지 갈아타야 할지 투자 의견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보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일단 네. 얘도 환승하기엔 좀 많이 늦었고 이제는 여기까지 기다렸으면 좀 더 기다리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도 환승의 의미가 없는데 환승을 한다고 해봐야 뭐 자전거 타다가 퀵보드 타는 수준이 될 거고요. 생각해야 될 부분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전방 산업인 전기차 시장의 회복입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침체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네. 내년 상반기에 테슬라의 시정 전기차 모델이 출시된다면 반등 모멘텀을 분명히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표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그 와중에서도 이번 분기부터 새로운 양극재를 무기로 실적 회복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 안에서도 더욱더 각광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호영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필살기를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Nothing could surprise you. You thought you'd seen everything, but you never saw me coming. All eyes on me, ready or not, I'm making waves. Ready or not, you can't escape. Ready or not.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